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순임금과 동방군장. 맹자의 순임금이 동이족이라 했고, 순임금의 조상인 헌원이 전 세계를 통일했고, 셋으로 나눠 그중 가운데인 중앙국을 전후고양, 제국고신, 요, 순임금까지 해서 동이족이 1만리를 다스렸다고 사기 오제본기에 나오니, 오제본기는 동이족 역사에 대해 기록한 것입니다. 오제가 한족 조상이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기 오제본기에 순임금이 베트남 남쪽 교지로부터 북쪽 숙신까지 1만리를 다스렸다고 나오는데, 4대 사학과 식민사학이 주류인 대한민국 사학계에서는 절대 인용하지 않고 오제본기의 기록들을 부정합니다. 이 기록을 인정하면 단군의 고조선은 허구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땅은 사방 5천리로 황복까지 이르렀다. 남쪽으로는 교지, 북발을, 서쪽으로는 융, 석지, 거수, 저, 강을, 북쪽으로는 산용, 발, 식신을, 동쪽으로는 장, 조이를 어루만지니 사해안이 모두 제순의 공을 받들었다. 요임금이 대홍수의 치수를 잘 못해서 천황에서 제위에 오르지 못하고 순임금이 헌원 다음으로 2대 제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기 오제본기에 순임금이 즉위 후 동방군정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에 제요가 늙어 순에게 명하여 천자의 정치를 섭행하게 하고 천명을 살피도록 했다. 순은 동방군장을 뵙고 시간, 날짜, 달을 바로 잡았다. ctext.org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중국 고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하기 쉽게 해놨는데, 사기 오제본기에서, 오제본기죠, 천자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천자 나오죠. 여기 천자 나오고 이럽니다. 그런데 지금 헌원지시라고 나오죠. 헌원이 천자예요. 헌원 위 천자라고 나오죠. 헌원이 천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전후고양, 제국고신, 제요 다 건너뛰고 순으로 넘어와요. 명순, 서팽, 천자지정. 이게 마치 요임금이 천자를 했고 순임금한테 선양한 것처럼 써놓긴 했는데, 요임금이 천자를 했다는 건 없단 말이에요. 천자의 제위가 헌원에서 순임금으로 넘어왔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튼 순임금이 즉위 후 동방군장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동방군장이 다스리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기록에 나오지 않으니 어떤 나라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옛날 직급체제와 통치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백리 영토의 구국을 다스리면 천군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단군이라고 하죠. 후한서 동의열전에 여러 구국에 천군을 두어 천신의 제사 지냈다고 합니다. 천신은 하느님이죠. 여러 구급에 각기 한 명을 두어 천신의 제사하는 일을 주관하는데 그를 천군이라 한다. 옛날에는 천손이라서 천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대주의가 나오면서 천을 못 쓰고 단으로 깎아내린 거죠. 제단 단으로. 그거를 또 바꿔서 박달나무 단으로 바꾼 거예요. 천군이 다스리던 백리 정도의 소규모 국가는 고고학적으로도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요화요역의 초기 청동기 문화라는 책이 있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저자는 여러 명이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방국이다. 이 용어는 1983년 스싱팡이 하 이전에 형성된 국가를 방국이라 하고 전 왕조 시대를 불악 방국 시대라 불렀다. 이후 1988년의 논문에서는 용산 시기에 많은 시족 불악방국이 형성되어 불악방국 입림의 특징을 지닌다고 하였다.
런스난도 스싱판과 같이 하상 이전의 용산시기 사회 형태를 반국 단계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통주처는 왕기 이외의 나머지 나라를 반국이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하상 이전이라고 나오죠. 하나라 상나라 이전. 하나라 상나라 이전은 뭐예요? 오제시대란 말이에요. 그 사회를 지금 반국 단계로 인식을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천군을 두어서 이 만방으로 나눴잖아요. 전 세계를 통일한 다음에 만방으로 나눴거든요. 헌원 때. 그래서 반국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체를 통치하는 것을 이제 세 개로 또 다시 나눴죠. 가운데가 일만리 중앙국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국 유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천군을 여럿 거느리면 군장이라 했습니다. 통치 영역은 우임금이 다스리던 일천리 적현신주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방군장을 동후라고도 하니 군장은 후와 동급인데 맹자 공손추상에 하후가 다스린 땅이 천리를 넘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후, 은나라, 주나라의 전성기에 땅은 천리를 넘지 못했다. 그런데 제나라는 천리의 땅이 있다. 이때는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제후국들이 땅을 넓혔어요. 그리고 나중엔 스스로 왕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성기에 땅이 천리를 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직접 통치 지역이 천리를 넘지 못한 거예요. 제후국 포함이 아니고. 제나라는 주나라의 제후국이었잖아요. 그 제후국 넓이까지 포함한 게 아니고 주나라의 직접 통치 지역이 천리를 넘지 못했다 이거죠. 순임금은 일만리 중앙국을 다스렸지만 우임금은 일천리 적현신주를 다스렸기에 통치 영역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여시춘추 사용론 무대에서는 수는 제위에 올랐지만 우는 제위에 오르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다고 하니 우임금은 군장급이었음이 다시 확인됩니다. 옛날에 제수는 바다 밖의 나라들을 복속하려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제의 지위에 이룬 것에 만족해야 했다. 우임금은 제의 지위에 오르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해내에서 왕이 된 것에 만족해야 했다. 사기, 맹자, 순경렬전에도 전세계가 대구주로 나뉜다 했으니 우리 기록의 구환입니다. 대구주, 즉 구환은 중구주, 즉 일환, 9이 모여 된다고 했고 9 곱하기 9하면 80일이죠. 전세계의 81분의 1에 해당하는 1주가 우임금이 다스린 적현신주, 즉 소구주로 합니다. 라고 하니 중구주 3개인 3환에 해당하는 중앙국 1만리와 큰 차이가 납니다. 유가에서 말하는 소위 중국이란 천하를 81개로 나눈 것의 한 부분인 거주지이다. 중국은 적현신주라 이름한다. 적현신주 안에 다시 구주가 있는데 우가 질서를 잡은 구주는 이것으로 81개의 주의 수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일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중국 외에 적현신주 같은 것이 9 있는데 이것이 소위 구주이다. 요거는 중국 대륙 정도 됩니다. 여기에 비해가 있어 구주를 감싸고 있다. 사람과 금수가 서로 다닐 수 없어 하나의 구역을 하나의 주로 하였다. 이러한 것이 9개 있어 대영해가 그 밖을 에워싸고 있다. 하늘과 땅의 끝이다. 요 기록은 요임금 때 대홍수가 났는데 그 이전 기록을 어떻게 이어받아서 쓴 것 같아요. 우임금과 같은 군장을 여럿 거느려 1만리 이상 다스리면 대군장이라 했습니다. 전한기 효무 황제기 2에 대군장은 동북방으로 10수명 군장들을 거느린다 했으니 만약 8방 모두 10수명이라면 80에서 100명의 군장을 거느리는 것이고 최하 직급인 천군들은 약 3000명 거느리는 것입니다. 대군장은 땅이 사방 수천리가 되고 월수로부터 동북쪽으로 군장의 수가 10수명이었다. 아까 순임금이
사방 오천리 다스렸다고 했죠. 전욱 고향도 사방 오천리를 다스렸다고 해요. 교지에서 숙신까지. 그렇다면 대군장이 사방 수천리니까 전욱 고향과 순임금까지는 대군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대군장이 1개 환마다 존재했고 그 위 직급이 3개 환을 다스린 대감이었을 수도 있으나 관련 기록이 없는 관계로 대군장을 대감과 동급으로 다룹니다. 대감이라는 것은 사기 오제본기에 나옵니다. 헌원 때 좌우 대감을 두어서 전 세계를 다스렸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쪽이 1만 2천리를 다스린 게 소금천이고 차남인 창의가 남북 아메리카를 다스린 것이죠. 대군장이 아까 수천리라고 했잖아요. 그 수천리가 5천리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개 환이라면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3개를 합쳐야 사방 5천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군장이 사방 5천리 다스렸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다만 한서 서역전상에 대하는 박트리아라고도 합니다. 예, 대군장이 없었다 했고 후한서 동의열전에도 예에는 대군장이 없다고 했는데 박트리아와 예는 둘 다 사방 수천리 국가가 아니었기에 왕 아래 등급으로 대군장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왕이란 칭호가 보편화된 후 왕과 대군장이 구별되면서 대군장의 통치 영역이 줄어든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란 칭호가 쓰이게 된 게 전욱 고향 때부터예요. 전욱 고향이 사방 5천리를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왕이라는 것이 쓰였고 그 이후에 전욱 고향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썼어요. 사방 5천리를 다스리지 못해도 자기 조상이라고 이제 왕을 쓴 거죠. 그러면서 원래 직급이 대군장이었는데 그것과 구별이 돼서 대군장이 왕보다 낮은 직급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대군장 아래 소장이니 소장은 군장으로 생각되기에 대하는 1천리 이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하에는 본래 대군장이 없고 성읍들은 때때로 소장을 두었다. 이 성읍이기 때문에 아까 구급에는 천군이 있다고 그랬죠. 이 소장이니까 이게 천군이 될 수도 있어요. 구급에 성읍이 같고 하니까 소장이 군장이 아닌 천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방 수천리를 다스린 대군장의 지위에 오른 분들이 전욱고향, 제국고신, 요임금입니다. 순임금은 헌원을 이어 전세계를 통치하는 2대 제위에 올랐지만 서쪽 고만국과 동쪽 불압국이 복종하지 않아 대군장이 다스리던 중앙국 1만리 통치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관자, 소문에 천자는 사방천리인 2천리를 다스린다고 했으니 오제가 1만리 중앙국을 직접 통치했다기보다 직접 통치 지역은 사방 1천리였고 나머지는 군장과 천군들에게 통치권을 주는 봉건제로 중앙집권적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천자는 중앙에 있어 지방천리를 다스린다 라고 나오죠. 사기 진시황 봉기에도 오제시대에 사방천리를 다스렸고 그 외의 땅은 제후들을 두어 다스렸다고 합니다. 옛날 오제 때 사방천리 밖 후복, 이복의 제후들이 조정에 들기도 하고 앉기도 하여 천자의 다스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평아람 백회부 1 초에는 괄지도를 인용하여 군자국이 사방천리 다스렸고 1만리에 통하는 언어를 사용하였다 하니 1만리는 중앙국이며 사방천리인 군자국은 천자가 직접 통치한 곳이 됩니다. 괄지도왈 군자국 사람들은 칼을 찬다. 양쪽에 무늬 호랑이를 거느린다. 산누에 실로 짠 옷을 입는다. 사방천리 영토이고 무공화가 많다. 서로 양보하여 군자의 나라라고 한다. 무공화는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대극산 서쪽에 있다.
채색으로 염색한 옷을 입으며 만리에 통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자, 사방천리 영토, 이게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통치 지역이고 만리에 통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이게 중앙국 1만리라는 말입니다. 대극산 서쪽이라는 설명으로 보아 동쪽의 높은 산은 백두산 뿐이므로 대극산은 백두산의 옛 이름으로 생각됩니다. 백두산 서쪽에 군자국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중공 사료 또는 경전에는 중국이란 표현이 자주 보이는데 중공 역사에서 국호를 중국으로 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관자에 천자는 중앙에 있어 천자 중립이라고 했기에 전 세계 만방에서 천자가 직접 다스리던 사방천리의 방을 중방이라 했고 군자국은 사방천리 국가였기에 천자가 중방인 군자국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고조 유방 이후 피휘하느라 중국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유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피하는 것을 피휘라고 해요. 그래서 방 대신에 국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국을 쓰는 것이죠. 훈민정음에 나오는 중국 역시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중심 국가라는 뜻이니 군자국이 중국이었던 것에 기원합니다. 나란 말씀이 이호 중국하야 설명에 이렇게 나와요. 중국은 황제의 겨신 나라이니 우리나라 상담에 강남이라 하나니라. 강남이잖아요. 경복궁은 강북에 있죠. 한강 이북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황제는 세종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남에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는 명나라 수도가 양자강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강남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강이라는 것 자체가 양자강을 뜻해요. 황하는 하라고 했고 양자강은 강이라고 했거든요. 강남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강 남쪽이라는 말이에요. 그쪽에 수도가 있었는데 원나라 수도가 있던 북경으로 옮겼어요. 그렇다면 제위에 오른 순임금은 왜 자신보다 2단계 하급의 동방군장을 아련했을까요? 자, 천제 밑에 대군장이죠. 그 밑에 군장이란 말이에요. 2단계 하급이 동방군장이 됩니다. 죽서기년 제순유시에 식신이 조군을 왔는데 예물로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으니 순임금이 숙신까지 다스렸다는 것이 확인되며 숙신은 제후국이기에 알현 오는 것이 맞습니다. 25년 식신씨가 와서 조공으로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 하지만 상서 순전의 기록을 보면 순임금이 제위에 오른 후 동후를 배할했다고 하니 임금이 신하를 찾아 문안드린 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해 2월에 동쪽을 순수하고 대종에 이르러 동쪽의 임금을 찾아뵙고 시간, 날짜, 달을 바로 잡았다. 동후라고 나오죠. 사기에는 이거를 동방군장이라고 바꿨어요. 천제인 헌원이 있던 곳이 이천리의 중방이었고 동쪽에 있었습니다. 헌원의 등선 후 제위가 요임금이 아닌 순에게 선양되었기에 순임금이 중방이 있던 동쪽으로 가서 배할을 한 것이고 순임금이 다스릴 중원과 거리와 시간 차이가 나니 시간, 날짜, 달 등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헌원이 동쪽에서 등선했음은 후대에 진시황이 동쪽 삼신산을 찾아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동남동녀를 동쪽으로 보낸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신화로 읽는 중국의 문화 241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평정한 이후 동쪽에 있는 태산과 양보에 올라 봉선을 행하였다. 제나라 사람 소복은 바다 가운데 삼신산과 그곳에 선인이 살고 있으니 재개 후 동남동료를 데리고 가서 선인을 만나 불사역을 구해 오겠다는 상서를 올렸다. 이 서복이 제주도까지 와서 거기에 이제 글을 남겼대요. 바위에. 그래서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헌원이 동쪽에서 등선했음은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도 나옵니다. 김보식은 헌원을 국조로 여겼기에 등선한 선인 왕검은 단군이 아닌 헌원입니다.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의 택지라고 하고 혹은 왕의 돕, 왕엄이라고 한다. 이 선인 왕검을 사대사학에서는 단군 왕검이다 라고 하는데 김보식은 단군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단군 조선에 대해서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원의 후예라고 써놨기 때문에 선인 왕검은 헌원이 되는 것이죠. 등선의 주인공은 헌원이라고 사기, 효모본기 등 여러 기록에 나오는데 이 역시 사대사학에서는 언급을 꺼려합니다. 아사달에 들어가 산신이 되었다는 날조된 단군만 인정합니다. 왕께서 물었다. 내가 듣기로 황제는 죽지 않았는데 무덤이 있으니 어찌 된 것이냐? 신하가 대답하기를 황제는 이미 하늘에 올라 신선이 되었는데 여러 신하들이 황제의 이관으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고 하였다. 헌원의 등선 후 중방의 통치를 동방군장이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순임금이 중방의 동방군장을 배할하고 시간, 날짜, 달 등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상위 직급의 제순이 두 단계 아래 직급의 군장을 찾아뵐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방군장이 다스린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순임금이 동방군장을 만날 때는 별도의 나라 이름이 없었다고 봅니다. 천자가 다스리는 사방천리가 중방인데 천자의 지위가 순임금에게 이어졌기에 순임금이 있는 사방천리가 중방이 된 것입니다. 사기 맹자 순경열전에는 중국을 우임금이 다스린 적현신주라 정의했는데 우임금의 반란으로 순임금이 다스리던 중방의 지위를 우임금이 계승한 것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살펴본 거 다시 보겠습니다. 유가에서 말하는 소위 중국이란 천하를 81개로 나눈 것의 한 부분인 거주지이다. 중국은 적현신주라 이름한다. 하지만 하후라는 표현과 천리밖에 되지 않는 영토에 의해 우임금은 천자의 지위에 오르지 못했음을 맹자 공손추상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전성기에 땅은 천리를 넘지 못했다. 앞서 살펴본 여시춘초에서도 수는 제위에 올랐지만 우는 하위직인 왕위에 만족해야 했다고 했으니 우임금은 군장급인 후로 천자가 다스리는 이천리의 중방을 다스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임금은 제2지위에 오르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고 해내에서 왕이 된 것에 만족해야 했다 라고 나왔죠. 최고 통치자인 제가 계신 곳을 중방이라고 했기에 일만리 중앙국 2대 제인 순임금이 있던 중국 대륙의 사방 일천리가 중방이 되었고 중방의 위치가 만주와 한반도에서 중국 대륙으로 이동한 후 동방군장이 있던 한반도와 만주 일대인 원래 중방은 순임금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에서 진방이라고 불린 것으로 보입니다. 8궤에서 동방은 진궤가 나타내고 설문해자에 진은 진이라 했으니 진방은 동방 국가를 뜻합니다. 동방인 진방에 있어서 진방인데 한나라 유방 이후 피위에서 진국으로 불리었다고 봅니다. 8궤에서 보면 이 동쪽이 진궤죠. 옛날 거는 지금이랑 방위가 반대죠. 단순 방위인 8궤의 진 대신 용진을 쓴 건 용문화가 동방에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약 7600년 전의 유적인 만주 요령성 사해의 성령은 용을 숭상하는 문화가 중국 대륙보다 먼저 존재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는 진인의 땅이었다. 35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소 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 문화는 기원전 5600년까지 올라가는 사해 문화이다. 사해 문화의 가장 특징적인 유물은 돌로 쌓은 용형 상물인 석소령이다. 구글에서 사해 석소령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돌로 쌓아서 이제 용 모양으로 한 것이죠. 요거는 다른 것이고요.
이게 가장 오래된 용 형상이에요. 반면 중국 대륙에서는 물고기를 토템으로 숭배했습니다. 소시 이야기 328에서 330쪽의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양사오 문화를 살펴보면 화족은 용을 숭배한 적이 없었다. 물고기 숭배가 중심이었다가 후기에 동이 문화의 영향으로 태양조 숭배가 일부 나타난다. 양사오 문화의 물고기 문양은 기원전 5000에서 3500년에 이르는 반포 유형에서 많이 보인다. 따라서 물고기는 양사오인들의 신앙관념을 반영하고 있는 토템이라 할 수 있다. 채도를 그리던 반포 유형의 사람들은 기원전 3500년을 전후하여 갑자기 사라졌다가 2000년이 지난 후에 황하상류의 칭하이성 일대에서 마자아요 문화를 건설한다. 이들은 홍수의 피해를 입은 후에 서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그만큼 양사오인에게 홍수는 무서운 것이었고 그런 이유에서 물고기를 토템으로 숭배하게 된 것이다. 순임금이 구주를 12주로 나누었다고 하는데 이는 헌원의 중방이 홍수 전후 동쪽으로 이주한 후 원래 있던 중방의 서쪽 부분을 기주와 청주와 합친 후 유주, 병주, 영주의 셋을 더해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요사 권 37 지리지 상경도에 순임금이 추가한 세 곳의 위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임금이 나누었다는 구주는 1환인 중구지에 해당하니 1만리 중앙국의 3분의 1입니다. 요임금이 천하를 구주로 나누었고 순임금이 기주와 청주의 땅과 하늘을 유주, 병주, 영주로 나누니 12주가 되었다. 유주는 발과 갈 사이에 있고 병주는 북쪽으로 대주 삭주가 있고 영주는 동쪽으로 요해에 이른다. 요임금 때 대홍수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고 사기봉선서에 삼신사는 발의 바닷속에 있다고 하니 원래 중방의 수도는 발의 바닷속에 가라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헌원의 중방은 지각변동 전 요하 문명 끝자락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삼신사는 발의 속에 있어 이렇게 나오죠. 구글 지도인데요. 요임금 때 대홍수가 있었거든요. 지각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지금 얕은 바다죠. 평균 수심이 200m 정도라는 얕은 바다입니다. 황해가 원래 육지였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은 다음에 이제 바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중방의 위치는 지금 요하 문명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이 끝자락 어딘가에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가 이제 가라앉아서 이제 평양으로 온 것이죠. 그 전에 옮겼겠죠. 그래서 원래 이쪽 지금 발에 이제 삼신산이 있다고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원래 중방의 수도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헌원이 이제 유흥국을 세웠다고, 유흥국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유흥국도 이쪽에 있었지 않았나 해요. 그래서 이쪽 어딘가에 이제 원래 중방의 수도가 있었고 여기서부터 사방천리, 이천리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쪽으로 옮겼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방 이천리가 지리산까지 이제 갑니다. 사방 천리가 총 이천리. 그러니까 이만큼 비잖아요. 여기에 이제 3개를 더해서 12주로 나눴다라고 되는 거예요. 오임금이 반란 후 중방의 지위는 오임금이 잠시 가져갔으나 동방군장의 진방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우시라는 표현에서 보듯 천리 정도 적현신주를 다스려 왕보다 낮은 직위의 후였는데 그 후 역사가들에 의해 왕 또는 제로 추대됩니다. 우임금 이후 마지막 17대 거랑 때까지 458년간 칭제하지 못했고 영토도 천리를 넘지 못했다는 맹자의 기록으로 볼 때 중방의 지위는 다시 진방이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후가 아닌 제로 추대한 것은 제위의 흐름을 오제에서 하운주 3대로
대륙에서 이어졌다고 하려는 사마천 나름의 역사 왜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의 정통성을 어디에 두느냐는 문제 때문으로 보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나라가 진나라를 멸하고 생겼고, 진나라는 주나라를 멸하고 전국을 통일했고, 주나라는 은나라를 멸하였고, 은나라는 동시대에 존재하던 하나라를 멸하였고, 하나라는 중앙국의 제순을 반란으로 제거하고 세워진 나라이기에 모제, 하, 은, 주, 진, 한의 순서로 정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의 큰 흐름에서 주나라까지는 2400년 일만리 중앙국의 역사로 서술해야 하나, 한나라는 동이족 국가인 진나라를 멸하고 세운 나라로 군자국인 진국의 제후국이 아니기에 한나라를 기준으로 중국 대륙에서 일어난 역대 왕조들 위주로 기록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임금이 아들인 계에게 왕위를 넘겨주지 못했고 사위인 익에게 선양했다는 것입니다. 사기 하본기에서는 하후를 왕을 말하는 후가 아닌 국호로 취급하면서 2대 왕인 익 이외의 모든 왕을 제로 추대했습니다. 역사 왜곡이다 이 말이죠. 제후는 즉위 후 하면서 제로 이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원래 후인데. 그 후 익을 천거에 정사를 맡겼다. 익이 이제 사위라고 그래요. 아들이 아니고. 우는 천하를 익에게 넘겨주었다. 익은 우임금의 아들 계에게 제위를 양보하니 이가 곧 하우의 제계이다. 하우 제, 계가 붕어하자 아들인 제, 태강이 즉위하였다. 그래서 제 발이 붕어하자 아들인 제 이계가 즉위하였으니 이가 곧 걸이다. 걸은 이제 한나라의 마지막 왕이죠. 위 계보에 따르면 우가 백익에게 선양하였고 백익이 계에게 선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이 아닌 사위에게 왕위를 넘겼을까요? 금문의 비밀 278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백익은 사방 책봉의 아들이자 우임금의 사위였다. 우임금이 어떻게 해서 실권을 잡은 지 8년 만에 백익에게 제위를 넘기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백익 또한 제위 6년 만에 우임금의 아들 계에게 도륙당하고 만다. 이러한 이해 안 되는 왕위 선양은 중방의 지위를 다시 가져간 군자국 때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우임금이 순임금을 살해하고 제위를 빼앗으려 했으니 그 아들에게로의 왕위 세습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자국의 명을 어기고 아들인 계가 반란으로 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의 아들인 태강 역시 반란에 의해 쫓겨납니다. 이후로도 하나라 역사는 왕위 다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거랑 때 상나라 탕왕에게 패하여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한나라는 초기부터 말기까지 왕권이 안정을 찾지 못했기에 사가들이 우임금의 적현신주를 중국이라 정의했어도 중방의 맥을 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임금의 한나라가 순임금의 중앙국의 제위를 잇지 못했음은 논어 8일의 설명으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공자왈 동이와 북쪽에는 군주가 있으니 제하가 망하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은 보통 한족 입장에서 보아 오랑캐의 군주가 있는 것이 중국에 없는 것보다 낫다 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군자가 있기에 구에 가서 살고 싶다는 공자의 희망으로 볼 때 동이와 북쪽에는 군자가 군주인데 하나라가 망한 것은 덕을 갖춘 군주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라에는 건국 후 여러 번의 반란이 있었으며 폭군 거왕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 말희라는 미녀에 빠지면서 망했으니 공자는 역대 하나라 왕들과 마지막 거왕을 군주다운 군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 동이와 북쪽에는 군자들이 군주였다는 것이 공자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한나라 이후 동이와 북쪽이 공경의 대상에서 오랑캐로 변질된 후 제하를 높이고 이적을 깎아내리는 입장에서 본 해석으로 보입니다. 독단의 천자는 동이와 북쪽이 쓰던 칭호라고 하니 이적을 오랑캐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천자는 동이와 북쪽이 칭하는 바로 하늘을 아비 삼고 땅을 어미 삼았기에
천자라 칭한다. 군자국이 동쪽에 있었다는 것은 공자의 말에서도 증명됩니다. 후한서 동의열전에 공자가 구위에 살고 싶다 했는데 구위를 군자국이라고 정의했고 동방에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제편에 이르기를 동방을 이라 말한다. 이는 뿌리이다. 어질고 생명을 사랑하여 만물이 땅에 뿌리를 받고 나음을 말한다. 그래서 천성이 유순하고 도리로 다스리기 쉬워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에 이르렀다. 이는 구종이 있는데 견이, 오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이다. 그래서 공자가 구위에서 살고 싶어 했다. 여기 보면 군자불사지국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군자국과 불사국이라고 두 개의 나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군자불사지국을 줄여서 군자지국 또는 군자국이라고 하는 거로 봅니다. 공자가 살던 주나라 춘추시대까지 군자국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하은주가 3대에 걸쳐 2000년간 칭지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천자가 동방 군자국에 있었기에 하은주는 칭지하지 못했고 하은주는 군자국의 제후국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고구려가 망하고 대종의 부친인 대중상이 678년경 진국이라고 한 것은 동쪽이란 방위만을 쓴 것인데 고구려나 부여보다 더 시원적 국가인 진국을 계승했다는 뜻으로 이름 지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임금과 동방군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 동방군장이 다스린 나라는 진국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